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새로운 선로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선로? 새로운 선로 아니죠. 지난 1960년대에 개통을 해가지고 2004년까지 열심히 운행을 하다가 2004년 이후로 통 운행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20년 동안의 이 침묵을 뒤로 하고 드디어 문을 연 이 교외선 선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개통을 해요. 곧 있으면 개통을 해서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지금까지 전성기 때 운행했던 열차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운행 횟수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개통 직후에는 이제 한 번 가는 게 7번, 돌아오는 게 7번 해서 14번을 다녔는데요. 이번에는 대곡에서 의정부 가는 거 10번, 의정부에서 대곡으로 오는 거 10번 해서 20번이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교외선에서 하루에 다녔던 열차들 중에 가장 많은 횟수가 다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역 주변으로 해서 보금자리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들도 막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교외선, 곧 있으면 개통이니까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지었어요. 옛날엔 그냥 여기 막 넘어다녀도 됐는데 지금은 넘어다니면 큰일 나요. 바지 다 찢어져요. 넘어다닐 수 없게 이렇게까지 돼 있고, 어느 정도로 잘 정비가 돼서 이제 다음 달 12월 개통 할 수 있을까, 원활히 해서 잘 운행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장흥역이에요. 장흥역. 예. 옛날에 이제 장흥유원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지금은 또 미술관 있고 요 아트랜드 있고, 그리고 이 멀리 드라이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오실 만한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도 어쨌든 교외선 옛날에 운행하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행락을 위해서 방문하고 그러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04년 이후로는 역앞이 굉장히 좀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좀 남아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역 지금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예,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통일호 운행할 때는 없었던 전광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무시설이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들, 이런 것이 이 교외선에 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장흥역이 그래서 정말 상전벽해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통일호 열차 운행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표소 하나만 달랑이 있었어요. 매표소 하나만 달랑이 있고, 크게 이제 장흥역 이렇게 역명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 역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우드톤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역사도 굉장히 크게 해놓고 대합실도 있고, 정말 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외선이란 노선은요, 2004년까지 말 그대로 서울의 교외 지역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선으로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KTX의 개통과 함께 통일호의 운행이 또 중단이 되면서 이 교외선 역시 운행 중단이라는 상황에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 당장 장흥역 일대만 보더라도 좀 낙후됐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저기 뒤에 보이는 다방 건물 있잖아요. 다방 건물은 이 무인 다방으로 다시 열었다가 이 교외선 쪽에 좀 여행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냥 이 철도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늘 때 무인 다방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최근에 또 문을 닫고 이 간판이 이렇게 찢겨진 신세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교외선 열차가 또 개통을 함으로써, 다시 개통을 함으로써 요 기차 여행이라는 수요를 분명히 충족시키려는, 짧은 구간에서 기차 여행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비단 이 일상 수요뿐만 아니라 그런 수요를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지역의 어쨌든 좋은 개발이, 좀 요런 낙후된 요 상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히 장흥 이 관광지구가요, 관광특구가 사실 지금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런 말 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이 장흥 유원지 일대가 조금 좋지 못한 이 어른들의 여행지로서 좀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지금이야 뭐 미술관이 들어오고 요 뭐 출렁다리나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게 이 저수지 주변으로 조성이 되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미지가 좋아졌지만 이곳은 한동안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의 이미지도 높이고 낙후됐던 지역도 살릴 수 있는 해답이 교외선 개통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있는 열차 노선의 철도 노선을 많이 손보지 않고 어느 정도 새로 보수하는 선에서 새로 개통을 해서 그거에 준하는 효과를 얻어낸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외선 개통은 특히 낙후되어 있던 양주시 남부 서울 접경 지역, 그리고 요 고양시청을 위시한 고양 구도심 일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네, 교외선 개통으로 침묵을 깰 20년 만에 침묵을 깰 역들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 바로 원릉역입니다. 가까이에 이 3호선 원당역이 있고요. 원당역이 있다는 의미는 역시 가까이에 고양시청이 있다는 의미겠죠. 이쪽은 실제로 주교동, 그 아파트 단지, 원당동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은 이 고양 구도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역이 개통을 함으로써 이 고양과 의정부 사이의 연계가 훨씬 쉬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20년 전에는 사실 어쨌든 교외선이 행락객을 위한 하루에 3번짜리 하루 3번 다니던 노선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20년 만에 재개통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많은 이용객을 몰고 오게 될 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때는 3번, 지금은 10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릉역의 개통이 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쨌든 원릉역이라는 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가까운 역이 있기 때문에 이 역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무궁화호만 다니는 역에서 도시철도가 오갈 수 있는 역으로 조금 더 키우려고 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 역과 대곡역은 또 환승역이잖아요. 3호선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GTX-A도 만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곡역과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까지의 광역철도로 교외선을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한층 더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에서 실제 통근객으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이용하는지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교외선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또 발매를 한다고 해요. 뭐 앞서도 소개를 드렸다시피 교외선에는 무궁화호만 다니게 될 예정이고, 이는 광역전철에 비해서 기존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전철과의 이 차별화된 단점이에요. 정말 차별화된 단점입니다. 왜냐? 이거는 표를 끊고 타야 돼요. 하지만 도시철도 버스 어떻게 탑니까? 우리가 교통카드 꺼내서 타거든요. 급하면 현금 급하면 현금, 교통카드 없을 때 현금이지만 어쨌든 요 열차를 탈 때는 표를 끊고 1시간에 한 대 내지는 2시간에 한 대씩 있는 열차를 타야 된다 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이 교외선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패스, 그러니까 출퇴근이나 이 구간을 여러 차례 이용해야 되는 승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패스겠죠. 그런 패스를 발매해서 이 유불리를 또 따져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이 어떻게 보면 요 뒤에 앞에 이렇게 아파트로 가득 찬 역은 이 원릉역을 지나면 요 뭐 장흥에서도 만날 수 없고요, 송추에서도 만날 수 없고요, 거의 10몇 킬로를 간 뒤에야 의정부에 와서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이 적을 것이라는,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그런 한계를 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원릉역에서의 많은 승하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은 잘 지었습니다. 역을 잘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이렇게 요 뒤에 승강장이 하나가 더 있었죠. 이 상대식 승강장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하나의 승강장만 확실히 살리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역 건물도 새로 공사를 해놨고요. 이 교외선 역 리모델링들의 특징은, 새로 지었는지 리모델링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가정하고 본다면
자연에 가까운 노선임을 살리기 위해서 우드톤, 그러니까 나뭇결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역사를 만든 것이 굉장히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교외 여행에 가까워진다는 느낌, 자연 풍경과 가까워진다는 느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자연을 만난다는 그런 느낌을 살린 것 같고요. 예, 좀 마무리를 하려고 일영역을 슬슬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너무 예쁜 건널목이 나와서 잠깐 서고 말았습니다. 예, 요쪽이 이제 일영 삼상리 쪽인데요. 예, 이제 이곳은 조만간에 매일 20번씩 열차가 오고 다닐 것이며, 지금도 하루 여러 번 열차가 또 시험 운행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시험 운행 기간이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좀 취재 중에 여러 차례 또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사실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산 이런 지역에서의 바람,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서 좀 수도권 북서부 지역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좀 바라는 면도 있었지만은, 사실 가장 이 교외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절실했을 곳은 이 양주의 장흥면으로 대표되는 양주의 남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지역 일대는 교외선이 운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러 수영장 있잖아요. 뭐 장자원 유원지라고 하는 곳, 뭐 신흥 유원지, 그랜드 유원지, 또는 앞서 방문을 했던 장흥 국민관광지, 뭐 이런 곳들 포함해서 교외선 운행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차를 타고, 또는 보통은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라도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사실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에는 분명히 이 관광을 위한 철도 노선이 있었지만 현재 사라졌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이 교외선 열차를 운행시켜 달라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많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자, 물론 이 지역에서도 열차가 개통을 하면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펜스 이렇게 쫙 설치돼서 이제 눈치 한번 싹싹 보고 그냥 철길 건너서 원래 목적지로 가시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철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는 멀리 건널목까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불편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열차가 자주 지나다니는 데 대한 소음 문제, 특히 디젤 기관차가 지나다닌다고 하니까요. 그 소음 문제 역시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특히 관광 지역으로 이름이 날리던 이곳의 침체를 조금 되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교외선 열차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분명히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짧게 한국의 로컬 기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서 분명히 옆 나라 일본에는 로컬 철도를 여행하는 수요가, 특히 외국에서의 관광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위에 있는 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관광 열차를 우리나라 비둘기호 같은 열차로 운행을 하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또 끌고 있어요. 백두산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까운 교외에서의 이 옛날 시골 열차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라는 점을 중심으로 관광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풍경 어디서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어쨌든 이 지역 지나다니면서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교외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역이 될 일영역. 뭐 옛날에도 컸어요. 개통 당시에도 큰 역이었고,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재개통된 교외선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일영역입니다. 일영역 하니까 조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여기 뮤직비디오 유명한 거 찍지 않았어?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봄날에 이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을 여기서 찍었어요. 그때는 열차가 다니지 않을 때 촬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조만간 열차가 다니게 될 예정이라 당시의 구도를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변해가는 게 좀 어쨌든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 봄날 외에도 그 옛날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차태현 씨, 전지현 씨 나오던 영화 있잖아요. 엽기적인 그녀. 거기서 맨 마지막에 열차에서 서로 엇갈리는 장면이 있어요.
한 명은 열차에 타고 이제 빠이빠이 해주는데 나 못 기다릴래 하고 한 명은 또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시 내리면서 또 다시 엇갈리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여기 일영역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이 요즘 말로 성지순례 하기 좋은 장소가 또 일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일영역 주변에 옛날에도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원지가 많았고, 지금은 사실 유원지보다는 좀 카페라던가 좀 간단하게 놀러 가기 좋은 곳,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일영역 일대입니다. 사실 이용객 수요는 어쨌든 이번에 개통하는 역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은 이번 교외선 재개통하는 역 중에 유일하게 교행, 그러니까 두 열차가 마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을 무조건 정차해서 3분, 5분 정도는 이제 열차가 멈춰 서 있게 될 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 규모도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영역에는요, 시설관리반도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지금도 어쨌든 있게 될 예정이고, 앞으로 개통해서도 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 역무원도 상시적으로 배치가 돼서 이 옛날 일영역하고 똑같습니다. 역무원도 상시로 배치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면은, 과거에는 일영역이 이제 승강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승강장이 3개가 있었고, 선로도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승강장 맨 끝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승강장을 빼버리고 여기에 이제 상대식 승강장으로, 마주보는 승강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이 역에서 열차가 무조건 한 번씩은 마주보고 가게 될 테니까, 그럴 거를 대비를 해서 승강장도 양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전광판도 있고, 뭐 대합실도 승강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규모는 큰데, 과거에도 어쨌든 일영역은 장흥역이나 송추역에 비해서 타고 내리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역이기 때문에 이 역은 뭐 조금 더 이 연계 관광 수요를 끌어올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의 존재로 인해서 외국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또 방문을 할 거고, 과거에 이 역 정비하기 전에도 요 역 앞에 지나는 버스를 타보면요, 가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타셔서 일영역을 어떻게 또 알고 내리셔서 이렇게 또 이 성지순례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도 어쨌든 개통 이후에는 역만 보고 가는 역이 되지 않도록 좀 이 연계 관광수단이라던가 이런 면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돼요. 네, 과거에는 참 사람들이 많았을 곳이에요. 여기 야외 대합실도 이렇게 따로 있고, 이 지붕은 지금 다 사라졌고, 페인트는 다 벗겨져서 이렇게 밑에 박스를 깔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지만, 그럼에도 이 장소는 여기에 정말 찾는 사람이 많았다. 교외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참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녔던 그런 노선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유일한 표식처럼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유일한 표식처럼 남아 있었고, 그 상태에서 하루에 3번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열차 운행도 중단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다시 이 교외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좀 가장 많은 역대 운행 횟수,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울 것이란 자신감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운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많아요. 무궁화 열차가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거진 소음 문제라던가 뭐 여러 이것저것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참 변하지 않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져서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사실상 폐지되었던, 폐선에 가까운 상태였던 그런 노선을 이렇게 많은 힘을 들여서 다시 복구해서 다시 운행한다는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도 어떻게 참 다시 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야외 대합실이 다시 쓰일 수 있을지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 시설물에, 역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오며 가며 할 수 있을 기회가 열렸다는 거,
지금까지 대부분의 철도 노선들이 폐선되거나 사라지거나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노선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번 사례는 그래도 수도권이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는 측면에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교외선의 개통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제 개통이 될 거기 때문에 한 달 아니면 분명히 개통이 될 거예요. 그때 이 주변에 달라질 모습을 좀 어떻게 기대해 보면 좋을까? 그리고 이 열차 운행이 단시간에 또 다시 10번 운행하던 것이 뭐 다시 5번이 되고 3번이 되고 2번이 되고 다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외선이라는 노선 자체는 맨 처음에는 서울을 다시 잇는 순환선으로 계획이 돼서 순환선을 한동안 운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지금은 대곡에서 의정부 간만을 운행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04년까지의 운행보다 더 가혹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달리 지금은 수도권을 오가는 거의 모든 철도 노선이 전철화가 완료되었고 도시철도화가 완료되어서 광역전철 무슨 선, 경춘선, 중앙선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교외선의 이 현재 재개통하는 교외선 현재로서의 이 아쉬움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무궁화호가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운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노선이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찾아간다는 점은 정말 어떻게 좀 살리면은 이렇게 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살리면은 요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운행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이 정말 성공만 한다면요, 아시아 철도에서, 아시아 도시 권역의 철도에서 전례 없는 벤치마킹 사례가 될 거예요. 이 수도권 지역에 남아있던 화물 우회선이나 기껏해야 화물 우회선으로 쓰이고 기껏해야 가끔 관광열차가 다니다가 그것마저도 다니지 않던 철도가 어떻게 다시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 철도 노선으로서 부활을 하게 됐는가. 정말 좀 성공만 한다면 좋은 벤치마킹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개통하는 교외선, 사실상 새 노선을 까는 수준의 많은 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새로 개통하는 교외선 노선이 다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에서도,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많은 또 도움을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쉬운 점은 조금 나중에 좀 다뤄보긴 할 건데,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좀 잘 개선되어서 이 교외선이라는 열차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 통학, 통근, 그리고 나들이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능 열차로 거듭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잘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독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철도경제신문의 영상이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요, 이 장병극 기자님께서 만드는 영상도 굉장히 많은 이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많은 영상 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